말도 안 돼. 20년 전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불이 났고 집이 타버렸고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잊었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를 죽은 것으로 처리했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국밥을 끓이며 문 밖을 바라보던 한 어머니.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장례식장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끝났다고 믿었던 진실이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자의 이야기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장례식장의 그림자. 그날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꽃향기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문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지훈. 그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미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야 할 그 사람이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던 모든 것, 그가 묻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지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저 조용히 빈소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지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부 국밥집 여자.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리는 어둡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골목 안쪽 작은 가게에서는 불이 켜집니다. 김영숙의 국밥집입니다. 영숙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냄비를 저읍니다. 솥뼈를 고운 국물에서 하얀 김이 올라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숙을 잘 압니다. 국밥 한 그릇 시키면서 수군거립니다. 참 독하다.
딸 잃고도 저렇게 살 수 있나?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영숙은 들립니다. 다 들립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을 뜨고 밥을 말아서 건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만 합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가게 문 밖을 바라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올 것처럼, 마치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영숙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 이서연. 밝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릴 만큼 환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0해 전 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집이 타버렸습니다. 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골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세상은 서연을 잊어갔습니다. 사건은 종결됐고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오직 영숙만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밥을 끓입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던 국밥을 끓입니다. 아이가 돌아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여야 하니까요. 설마 오늘은 올까? 설마 내일은 올까? 그 마음으로 20년을 버텼습니다. 3부 완벽한 남자의 비밀. 서지훈 나이 45, 대기업 계열사의 상무이사입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집안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인생이야 부러울 게 없겠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집에는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열지 않는 서랍이 있습니다. 절대 가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20년 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 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아하고 차분한 미소였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지훈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은 끝난 거야. 유라가 멈췄습니다.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끝났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지훈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다시 말하지 마.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요. 그 말이 방 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지훈은 잔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부 기억 없는 여자. 같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외곽,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지품 속에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나이 29.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뜬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쓰러져서 오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민재, 32살 프리랜서 기자이자 사설 탐정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복도 끝에서 서연의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어.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미제 사건을 취재하다가 우연히 손에 넣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와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여자의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오부 운명의 재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몸은 회복됐습니다. 병원에서 연결해준 임시 거처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어떤 기억이 없어도 배는 고프고 돈은 필요합니다. 서연은 한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미 정해진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됐습니다. 격리 보조 업무였습니다. 출근 첫날 서연은 긴장한 채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낯선 모든 것.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서지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하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격리부에서 일하게 된 이서연입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라고? 지훈은 억지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잘 부탁합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애는 죽었어야 했어. 20년 전에 끝났어야 했어. 육부 진실을 쫓는 남자. 박민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건 한 아이가 사라진 날, 그리고 불이 났던 그 집. 민재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주택 화재, 5살 여아 실종, 유골 미발견, 사망 추정으로 종결. 기사는 짧았습니다. 사건도 작았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목격자, 이웃 주민, 그리고 관계자들, 그 안에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지훈, 한유라. 당시 서지훈은 25살, 한유라는 23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웃에 살고 있었고 화재 당일 밤 현장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민재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5번을 읽었습니다. 왜 유골이 없지? 아이는 정말 죽은 건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서연의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나이 29. 20년 전이면 5살이었을 겁니다. 신체 검사 기록에서 오래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등 쪽에 넓은 범위의 화상 흉터, 어린 시절에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었어. 그날 불 속에서 살아나온 거야. 7부 꿈속의 불길. 이서연은 점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불타는 집, 뜨거운 열기, 연기 속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서연아, 서연아, 어디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꿈이지? 왜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거지?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무서움, 뜨거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서지훈 상무와 눈이 마주칠 때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회의실에서 같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저를 피하는 걸까? 서연은 의아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8부 한유라의 불안. 한유라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지훈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서연의 사진을 구했습니다. 회사 인사 파일에서 빼온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매, 코, 턱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 설마. 유라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신상, 과거, 전부 다.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두면 안 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라에게 이서연의 존재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 남편 지위 재산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진짜 그 아이라면, 만약 그날 밤에 진실이 밝혀진다면, 유라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해. 며칠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과거 기록 없음, 병원 기록에 기억상실 진단 등의 오래된 화상 흉터,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끝내야 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구부 낡은 사진. 박민재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한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늙은 형사는 민재를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건 파일에 없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넘겨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실종. 민재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었어. 20년 동안 어딘가에서 살아있었던 거야. 은퇴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유골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으로 종결하나? 하지만 위에서 사건을 끝내라고 했어. 누군가가 압력을 넣은 거야. 누가요? 형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씨 집안.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지훈의 아버지. 당시 지역 유지였던 서씨 집안이 사건을 덮은 것이었습니다. 식부 엄마의 눈물. 김영숙은 그날도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한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고 전화기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멈췄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지만 영숙은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그 여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갸웃하는 습관, 전화기를 왼손으로 드는 모습, 20해 전 5살이었던 그 아이가 그대로 커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자기도 모르게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연아. 여자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세요? 영숙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기 이름을 아는지,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마에 흉터 여기 있지. 영숙의 손가락이 서연의 이마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앞머리를 올려봤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야. 엄마가 없고 병원에 뛰어갔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 사람의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11부 위험한 밤. 한유라는 결심했습니다. 이서연을 없애야 합니다. 2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유라는 사람을 시켰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 흔적은 남기지 마. 그날 밤 서연은 퇴근 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서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라졌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해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서연을 세게 밀었습니다. 몸이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굴렀습니다. 팔꿈치가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 옆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그도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아세요.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도망쳐야 합니다. 12부 진실이 열리다. 박민재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새벽 2시 카페는 비어 있었고 커피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20해 전 당신은 5살이었고 어머니 김영숙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죽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의 사진, 이게 당신입니다. 서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불을 낸 사람은 한유라입니다.
서지훈 상무의 아내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낸 건가요? 민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서지훈의 아버지는 당시 지역 유지였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유라는 그 재산을 노리고 서지훈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지훈의 아버지가 김영숙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딸이 당신입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서지훈과 이복남매입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지훈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언장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려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한유라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재산은 전부 서지훈에게 가니까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재산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진 겁니다. 서지훈은 알고 있었습니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13부 기억의 조각들. 그날 밤부터 서연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불타는 집, 연기, 뜨거운 바닥, 그리고 누군가의 팔차기를 안고 뛰어가는 누군가의 팔.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서연은 잠에서 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뜨거운 것, 무서운 것 그리고 따뜻한 것. 엄마의 품, 엄마의 냄새, 국밥 냄새. 서연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왔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4부 대면. 서연은 서지훈을 찾아갔습니다. 민재가 말렸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서지훈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불을 냈는지, 왜 불을 냈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선택했어. 진실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그게 내 선택이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살이었어요. 나는 5살짜리 아이였어요. 당신의 여동생이었고요. 지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매일 밤 그 사실이 나를 짓눌렀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엄마를 잃었어요. 20년을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15부 한유라의 최후. 한유라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이미 경찰에 증거를 넘긴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유라는 웃었습니다. 싸늘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 20년이 지났어. 증거도 없어. 내가 무슨 죄야? 하지만 증거는 있었습니다. 은퇴한 형사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과 기록,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 그리고 서지훈의 진술. 지훈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유라가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왜 침묵했는지, 모든 것을. 유라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배신이 아니야. 20년 만에 하는 올바른 일이야. 유라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만 없으면 다 내 거였어. 내 것이었다고. 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16부 모녀의 재회. 김영숙의 국밥집.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매일 아침 국밥을 끓이면서 내 생각을 했어.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그 생각만 하면서 20년을 버텼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도 기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찾고 있었어요. 뭘 찾는지도 몰랐는데 자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게 엄마였어요. 영숙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단단하게. 놓으면 또 사라질 것 같아서, 놓으면 또 20년이 지나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국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서연의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 이 냄새, 이 따뜻한 냄새. 기억나요, 엄마? 이 냄새가 집 냄새였어요. 17부 새로운 아침. 모든 것이 끝난 후 한유라는 재판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서지훈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다시 찾은 엄마, 다시 돌아온 집. 어느 날 아침 국밥집에 이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이 평소처럼 국을 끓이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먼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아, 뭐해?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영숙은 한참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영숙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국을 끓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냄비, 같은 국밥.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18부 에필로그.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옛 지인들도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돌아왔고 엄마는 딸을 다시 안을 수 있었습니다. 국밥집에는 이제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불을 켜고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냄비를 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과 다른 것은 딱 하나. 영숙은 이제 문 밖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이미 옆에 있으니까요. 서연은 오늘도 국밥을 끓입니다. 엄마가 끓이던 그 국밥을 자기가 끓입니다. 그리고 밥을 말아 건네며 말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 속에 20년의 그리움이 녹아 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사람이 따뜻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김영숙과 이서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끝까지 밝히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